제가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네. 제가 조그만하게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를 끼고 구매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네. 지금 다들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은지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작년 말쯤에 보유를 했어요. 사게 오피스텔 됐어요. 위치나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쪽이고 네. 이름은 삼부 골든타워라는 오피스텔이에요. 3부 골든타워 오피스텔. 지금 네. 가지고 계시는데 이쯤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바로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궁금증 중에 이 네. 가격 흐름 말이에요. 네, 가격 흐름이 뭐 떨어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있죠. 네, 실물과 여기 있는 돈, 화폐, 이 돈과의 교환 비율이 가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가격이 돈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물이 늘어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자, 이런 내가 그래프를 하나 그렇게, 우리가 가상의 선인데, 어떤 사회 집단이 있어요. 그 사회 집단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상승선이 이거라고 가정을 해요. 이건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선 따라서 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선에 접근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가격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었을 때 떨어지는 거. 이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려할 때는 이런 현상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예. 첫째, 해당되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은 네, 월세 수익형 물건. 월세 나오는 물건들은 이런 가격 상승을 올랐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들어가는 수요에 비해서 실제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를 제외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또 이 아파트가 되기 위한 전 단계.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개발, 이것도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네, 자, 이런 물건들은 지금 재개발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다세대를 사는 게 아니죠. 아파트가 되는 것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흐름이 같이 움직여요.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이런 흐름과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체재 보완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대체재 보완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오피스텔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통상적으로 물론 뭐 10평짜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형 아파트를 2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네,
가족이 들어가서, 그리고 자녀 1명 정도 있다고 보면 3명인데, 적어도 3인 이상의 가족이 들어가서 살만한 크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0평대 이상의 아파트라고 본다면, 네. 그렇게 가족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가족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등등 해서. 그런 경우는 방 3개짜리의 다른 대체 상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방 3개짜리가 바로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나 방 3개짜리 뭐 다세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역시 2차적으로 아파트 흐름하고 상당 부분 동조를 같이 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구입하신 것처럼 네. 얘는 거의 방이 2개거나 방이 1개거나 뭐 방 1개 반 정도.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약 한 뭐 6, 7평에서 한 11평, 12평 요 정도 되는 크기는 네. 이 아파트를 못 들어갔다기보다는 사회초년생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거쳐서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런 물건이 서울시에서는 너무 없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없나요? 네. 예, 너무 없는 이유가 네. 지금 이 아파트는 상당 부분 예외인데 네. 우리가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택으로 쓸 수 있게 허락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은 옛날에 주택으로 쓰면 그거 불법이었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소 이전하지 말라 그러고 막 평법을 맞아요. 이용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도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투룸을 많이 짓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서울 시내의 투룸이 최근에 나타난 거는 5, 6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전에 있었던 거는 특수한 어떤 뭐 그 땅의 위치나 모양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그래도 여기는 뭐 투룸 짓는 게 좋겠다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룸이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투룸이 나타난 거는 5, 6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에. 그런데 투룸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니까 전세 가격이 다 금방 3억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분님이 사회 뭐 초년생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억 넘어가면 전세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어렵죠. 예. 그러니까 또 이런 시장에서는 땅을 사서 구입하는 공급업자들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위주로 공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세가 또 2억이 안 되거나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네. 1억 7, 8천 이때부터 출발했으니까 네.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하면 좀 혼자 사는 사람도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시장은 투룸보다는 1.5룸 시장이 많이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아. 이 자체가. 그러면서 네. 또 작년에 또 법을 바꿔서 많이 갖고 계시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네. 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투룸 네. 쪽으로 또 흐름이 또 한번 또 흘렀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는 일순간순간 움직이는 것이지 투룸이 좋다, 이거 좋다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 네. 형태로 보면은 지금은 방향에 굉장히 잘 맞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굳이 이거를 그 방향 자체를 보면은 이걸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히 여기는 거는 이걸 얼마를 주고 구입하셨어요? 제가 이거가 전세가 뭐 세금 제외하고 예. 제가 실질적으로 7,40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예, 나머지는 자, 전세가 좋아요. 끼어져 있고. 7,400만 원 투자에 네. 플러스 세금까지 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갭 투자금이 네. 따지고 보면 약 한 9천 가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8,500 정도. 그러니까요. 갭 투자금이 이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방향은 잘 잡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제가 보는 눈에의 갭 투자 금액으로서는 많은 거예요. 아, 그렇나요? 네. 네. 제가 보는 눈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네네. 신축 기준으로
지금 짓는 신축 기준으로도 제가 이 정도면은 정말로 좋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방향은 잘 잡았는데 네. 물건을 보는 눈과 물건을 구입하는 능력은 조금 미흡했다. 아,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집 주변이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어디를 제가. 그렇다고 얘를 붙잡고 있으면 손해 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나 투자금에 갭 투자를 했었을 때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네. 많이 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첫 번째가 얘는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옵션에서 사람들이 선택권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공덕이라든가 마포역 주변에 여기가 중심이에요. 네네. 이쪽이 오피스텔들이 많이 중심이 있고 요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아무래도. 예. 준주거 지역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네. 상업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에 비해서 규모 면에서나 어울림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울림이 있는 쪽을 원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미흡하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난하지만 물건 구입에서는 좀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만약에 이게 갭이 한 5천만 원 수준 안쪽으로 갔으면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런 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얘를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좋은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면 갈아타는 것이 맞고 네. 능력이 없다면 굳이 급하게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내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네. 제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전세가 2억 정도 껴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더 넣어가지고 반월세를 받거나 뭐 그런 거가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절대로 그런 형태로 가지 말라 주의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반월세를. 세미나를 하면서 네네네. 제가 방송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세미나에 좀 오셔서 여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미나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 세미나 유치하려고 뭐 호객행위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네네. 그런데 와서 세미나를 딱 들어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전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미나 자체가 듣고 나서는 전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사적인 사심이나 이런 걸로 연계시키시지는 마시고요. 네. 지금 질문하는 답변은 굉장히 좀 길게 가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괜찮으시다면 꼭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세미나에 접수를 하셔서 네.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젊으시니까 평생을 어떻게 제 고객이고 제 고객 자제분 같으면은 제가 직접 어떻게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와서 얘기를 듣고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네. 저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네. 제가 그 부동산을 이 업계로 처음 들어온 지가 17년 차예요. 네. 17년 전에 맨 처음에 제가 한남 유타운의 중개사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해에 성균관대학교 학생, 고려대학교 학생 1명, 그 다음에 경리대학교 학생,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학생, 이 4명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네. 이 4명이 각자 용돈을 모아갖고 4명이 투자에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어요. 대학교 1학년들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절대 빠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